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시입니다. 이러한 가격적인 되돌림 그리고 시간적인 되돌림의 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0.382 구간에서 되돌림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계속해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추세를 이어가는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오늘 영상에서는 가격적인 분석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 이러한 구제안, 은행 파산에 대한 구제안을 말하면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상승폭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제가 그런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렇게까지 빠르고 좀 크게 상승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 뭐 실버게이트 은행의 파산, 그리고 이제 뭐 시그니처 뱅크의 파산,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은행 쪽에 이제 위기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연준은 급하게 이제 BTFP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이제 뱅크팀 펀딩 프로그램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너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미 국채나 이런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해서 이걸 담보로 연준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딱 정리를 하자면 그게 현재 시장가대로가 아니라 그 너네 채권에서 이제 기재되어 있는 액면가대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한 건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어떤 예금을 인출하려는 수요가 나타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쨌든 돈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채권을 팔다 보니까 그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큰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은행의 재정에 대한 이제 건전성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불씨가 되어서 어떤 뱅크런이 발생하는 좀 이제 좋지 않은 은행의 위기가 나타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BTFP라는 정책은 그런 은행들이 손해를 보고 채권을 파는 것을 막겠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네 지금 이렇게 채권이 낮아져 있을 때 팔지 마라. 대신 우리가 그걸 담보로 받고 연준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보고 채권을 팔 필요가 없이 이런 연준의 이제 구제 정책에 따라서 연준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이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이제 은행의 파산과 관련한 리스크는 현재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시점에서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 많이 산재하고 있던,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던 숏 포지션들이 청산을 통해 숏 스퀴즈가 발생하고 이제 가격적인 상승을 견인했고, 현재 약간의 되돌림 이후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독 돋보이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세죠.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세인데, 이제 이러한 은행 이제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과연 은행에 있는 내 예금이 안전한 게 맞나? 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금과 굉장히 동조해서 이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현재 자산 시장의 자산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급이 몰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디지털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이제 법제화하는 기조에 힘입어서 이제 암호화폐 자산군 중에서 이제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라고 이제 시각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이, 이제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것들을 해칭하기 위한 대체 자산 수요가 현재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즉각적인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좀 이제 빠르게 급변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가 조금 힘든 금보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개인 지갑으로 보관할 수 있고 거래소를 통한 즉각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 면에서 훨씬 더 유연하다라고 이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트코인이 이제 만들어진 탄생 배경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또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배경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제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이제 그때 제기되었던 문제였던 이제 무작위로 돈을 찍어내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돈의 가치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등 이러한 이제 형태에 대해서 어떤 저항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이런 은행발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전통적인 은행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면서 이제 어떠한 개인 지갑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 그리고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한 유연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기존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다,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자산이다라고만 인식되고 있다가 현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대하는 시장의 인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이제 기여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현재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제 위기에 대해서 이제 증시는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서 이제 각광받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어떠한 암호화폐 자산군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건 좀 위험하지 않나? 너무 이제 상승 하락폭이 좀 급진적이지 않나? 라는 인식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희소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수량이 정해져 있고 현재 90% 이상이 시장에서 채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채굴 가능한 총량은 이제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줄일 수도 없고 이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이러한 정해진 수량에 대한 희소 가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이제 희소 가치가 크게 발현이 됐다면 가격이 엄청 올랐어야 되는데 왜 오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이러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수요 자체가 어떠한 투자에 이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에 국한되어 있었고, 어떠한 투자의 대상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에 선물 거래가 도입된 이후에 이런 선물 시장의 유동성을 통해서 이제 상승이 만들어지고 하락이 만들어지는 그런 차익 거래를 노리는 이러한 이제 변동성들이 발생을 했다면, 이러한 시장의 인식에 대한 변화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뚜렷한 단지 이제 어떤 변동성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수요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기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서 이제 그러한 수요들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고정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이제 증가해 나간다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에 맞는 이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상승을, 가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트코인의 덩치가 커지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하는 이러한 이제 코인의 생태계 시총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어떤 양극화에 관련된 이제 화두를 좀 던질까 합니다. 결국 어떠한 이런 투자의 대상이 아닌 이제 보다 안전한 자산의 개념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고 시장의 인식이 전환되게 된다면, 그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좋은 이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치를 인정받는 이제 그런 흐름에 편승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여전히 시장에는
소위 말하는 스캠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한 좀 부실한 프로젝트, 그리고 어떠한 이제 정리가 필요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의 가치에 대해 시장은 증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시장의 선택을 받는 어떤 코인들은 정말 눈부신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코인들의 경우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우량한 포트폴리오로 이동하는 그런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현물의 수요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매트릭은 이제 대표적인 선물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와 이제 대표적인 현물 거래소인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상의 매트릭입니다. 이러한 은행발 위기가 터져 나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연준이 어떠한 구제책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이제 대표적인 현물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게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물의 매수 수요가 강력했다. 그리고 여전히 어느 정도 이제 프리미엄을 형성하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좀 지루했던 하락장 동안 어떤 선물 시장의 변동성에 기반한 움직임이 주된 움직임이었다면, 현재의 매수 수요는 이제 현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물 매수의 이유가 이러한 전통 금융에 대한 불신, 그런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분석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차트를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조정의 형태가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구간보다 더 크게 추세를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더 크게 추세가 터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이러한 상승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주봉상의 음운 하단부에 이제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매물대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분석해 볼 수 있겠고,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는 숨 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숨 고르기가 굉장히 긴 기간이나 이제 급격한 가격적인 조정을 통해서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이런 매물대에서 나오는 저항에 대해서 이제 좀 지지 구간을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따라오지 못한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차트의 구조상으로 완성이 되어 있던, 준비가 되어 있던 알트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수평적인 저항 구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횡보나 이러한 형태의 숨고르기를 하면서 도미넌스가 소폭 낮아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의 키 맞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주봉 차트상의 관점은 간단합니다. 우선은 이 구간, 현재 제이브 트레이딩 지표상으로 플로팅하고 있는 이 지표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수평 레벨이 이 점선 구간인데, 주봉의 마감이 이 구간 위에서 26,631 구간 위에서 이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러한 상단의 의문이 두터운데도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봉의 마감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좀 좁혀서 좀 더 가까운 차트를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24,000 초반 구간은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어떤 관점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25,000 초반 가격대 역시 이러한 상승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떤 기준이 좀 상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과열이 발생하는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RSI의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눌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눌림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911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강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공격적인 매수는 사실 권장할 수 없는, 이미 이제 버스는 떠나버린 그런 기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곳에서 포모로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좀 주요한 스탑 로스의 기준은 25,911 이 수평 레벨이 되겠다 라는 것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토일 주말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어떠한 랠리를 이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러한 도미넌스 차트를 근거로 이제 알트코인들 역시 순차적으로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기회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어요. 알트코인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 같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CME 갭 차트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러한 위의 갭 구간을 채우러 올라갈 때 의도적으로 이 구간의 갭을 채우지 않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이 갭을 채우러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승에 편승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갭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갭 구간에 대한 갭 체험이 발생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이제 3월은 결국 이제 불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가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추세가 터져 나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어떤 가격적인 눌림이나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 역시 굉장히 명확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시장에 너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떠한 의견일 뿐인 것들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분석으로 이제 이런 시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시장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개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시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